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세도나 메서드의 마음혁명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레스터 레븐슨의 지혜로운 가르침. 수천만 세계인의 인생을 바꾼 세도나 메서드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스승님께 추천을 받았고요.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이자 물리학자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이 아주 안 좋았대요. 그래서 심장 수술 2번째를 한 이후에는 의사도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걸 막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릴리싱 테크닉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자신이 깨달은 명상법 같은 걸 가르치기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이 레스터 레븐슨의 제자래요. 의식혁명의 저자기도 하죠.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정말 더 행복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목하라. 지금 엄청난 기회가 인류에게 열리고 있다. 한쪽에서 부서지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열리고 있다. 덕분에 이전에는 깨달아야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었던 모든 비전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우주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어쩌면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말고사 또는 마지막 추수와 같은 것이다. 곧 대중들이 우르르 깨닫는 대중은 즉 깨달음의 시대가 열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이거 정신을 선택하면 정신과 물질을 다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과 구절을 기록해두라. 내가 알기로는 우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 자체의 진동과 공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굉장히 고양되지만 또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매우 침체된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가? 그리고 그럴 경우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수행의 길에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면 공명지수 또한 진동수가 올라간다. 삶은 이런하를 기저로 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안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바깥도 가지게 된다. 옳음을 가지면 틀림도 가지고, 좋음을 가지면 나쁨도 가지고, 고통을 가지면 즐거움도 가진다. 이것은 실로 자명한 일이다. 좋은 것은 붙잡고 나쁜 것을 버리는 태도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좋아하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애쓸 때마다 그것은 늘 슬그머니 떠나버린다. 이 말이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일을 받아들일 때 좋은 일이 또 오고, 고통스러운 일을 받아들일 때 또 즐거움이 오는 이런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님을 깨닫게 되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가 삶이 덜 고통스럽겠죠. 만일 어떤 지점이 막혀 있다면 당신 자신을 막혀 있는 그것 자체로 허용하라. 그리고 막혀 있지 않은 자신도 허용하라. 결국 당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궁극적 행복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열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거절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많이 뭐뭐를 거절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죠? 나는 나 자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뭐뭐를 수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괜찮아요. 많이 거절해도 괜찮고 최대한 수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양극의 개념을 같이 다루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야만 하는 궁극의 질문이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를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된대요. 이 레스터 레븐슨도 나는 누구인가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행복하고 평온한 그런 길을 찾은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미 무한의 존재성이다. 레스터는 자주 이렇게 물었다. 무한의 존재가 자신의 무한성을 알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가? 자, 김유라의 존재가 내가 김유라인 걸 알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본성으로서 행복을 더욱더 많이 누려라. 자, 대칭 개념을 한번 보래요. 나의 행복은 내가 목록에서 적은 것들로부터 온다. 버킷리스트를 적어서 그걸 이루어야만 행복한가요? 반대로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바로 나다. 행복을 찾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행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외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나는 전체다 라고 했을 때 외롭지도 않고 완전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한의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에게 내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그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그가 필요해.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괴로워. 나는 심각해.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본성이 기쁨인데 자꾸 괴로운 생각만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없어서, 이게 부족해서. 이게 다 에고가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언제 제가 에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이 없을 때 거기에는 에고가 없습니다. 더 많이 노력할수록 에고가 강해집니다. 당신이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완전하게 당신 뜻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에고가 없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노력이 없을 때 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으면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시간이 온다. 고수의 반열에 오르면 가능할까요? 인생은 아무 노력 없이도 잘 굴러간다.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문제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레스터 레븐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나는 문제를 가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막힙니다. 실제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을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들 역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는 없어 라고 하면서 문제라는 이 정신을 붙들고 있대요. 코끼리를 기억해서 지우세요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죠. 문제가 없어 하면 문제가 생각나요. 난 그 남자를 잊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는. 자, 그러면서 그 남자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 라는 말 자체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향상될수록 당신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들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놔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자, 어떤 사람들이 막 끌어내리려고 막 나쁜 말하고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그냥 두래요. 그거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삶의 처세와 지혜까지 얻을 수 있겠죠.
확언은 늘 좋은 것입니다. 만트라, 즉 주문은 확언입니다. 그것은 자꾸자꾸 반복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들이 있다. 반대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반대는 모든 것은 완전하다. 대칭 개념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문장들. 한계를 버려라. 비참함을 버려라. 그러나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버리지 마라. 그 어떤 좋은 것도 결코 버리지 마라. 한계와 비참한 건 버리고 가치 있고 좋은 것은 결코 버리지 말아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할 수 없다고 하고 마음은 하기 싫다라는 걸 가지고 가는 거죠. 바라기만 하는 것, 노력하기만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 모든 경험은 당신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원리, 원칙과 함께 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반대할 때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별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때, 반대할 때 당신 성장할 기회다.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도 부모가 다 반대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성공할 수 있겠죠. 당신이 어떤 것을 자랑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시험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고하는데 만일 수행 중 어떤 향상 속에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당신이 그것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한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막 자랑해요. 나는 뭐를 가졌어. 막, 난 뭐 좋은 게 있어. 막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 근데 그것을 잃지 않을 거라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말하지 말래요. 아무한테도. 경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좋지 않다. 다함이 없는 무한을 기대하라. 기대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무한계 인간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세요.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은 더 성장할 필요를 적게 느낀다. 더 높이 오를수록 더 나아가고자 하는 자극이 적어진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다. 당신이 아닌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성장이다. 여기다 별표를 제가 많이 했어요. 내가 아닌 것을 놓아버리는 것. 나를 잘 아는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붙들고 다 놓아버리는 게 성장이래요. 집착하는 것. 우리가 남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놓고 그쪽을 보게 된다. 남과 비교 경쟁하지 마라. 만일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강한 노력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을 아주 빨리 얻을 것이다. 만일 당신 주변에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당신 자신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배우자가 별로예요. 자녀가 별로예요. 친구가 별로예요. 살고 있는 집이 별로예요. 라고 하면 나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을 원한다 라는 말을 대칭으로 했을 때 나는 세상이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대칭으로 하면 나는 자유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나는 자유다. 나는 세상이다. 당신이 들은 어떤 것도 믿지 마라. 이런 책에 나온 얘기도 믿지 말래요.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단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오직 풍문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알미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비로소 사용 가능한 것이 된다. 자, 우리가 어떤 이론, 책에서 본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라 증명하래요. 내가 스스로 그걸 해야 된대요. 그게 진정한 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외부 환경이 달라진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는 적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적들을 사랑하는 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뭐 빛과 어둠에선 빛이 이긴다. 뭐 약간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당신이 원수를 사랑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적들이 없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 우주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쉬운 일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를 미워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힘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힘들어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항상 표정이 어둡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신뢰하죠. 엄마가 나를 보살펴 줄 거야. 엄마가 젖어줄 거야. 라고. 그리고 엄마를 전적으로 믿고 사랑하죠. 나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대칭으로 나는 나 자신이 사랑할 것을 허용한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대칭으로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대칭으로 나는 너와 같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대칭으로 나는 사랑이다. 나는 너와 같고 나는 사랑이고. 너무 좋은 말이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제한이 없다. 나는 이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레스터 레븐스는 맞습니다. 모든 생각들을 놓고 놓아 바닥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생각이든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자가 축복이다 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되돌아올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을 말한다. 되돌아오길 바라는 어떤 원함도 없이 주는 것을 훈련하라. 이것은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매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당신이 줄 때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지 확인하라. 흥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을 삼가라. 조건 없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수행을 돕는 모임에 참가하라. 당신 이름 아래에 둘 또는 그 이상이 모일 때 에너지의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모임의 규모가 클수록 이 에너지의 상승은 극대화된다. 레스터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룹으로서의 에너지는 제곱이 된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모이면 둘의 둘을 곱한 파워가 세 사람이 모이면 셋을 곱한 파워가 나온다.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은 공통된 관심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혼자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10명 얘기할 때랑 너무 다른 거죠. 자, 만약에 이런 모임을 우리가 한다. 이런 뭔가 이런 에너지 좋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정신적 성장을 돕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원칙을 몇 가지 해줬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환영할 것. 두 번째는 서로 이름을 밝히고 책을 읽고 얻은 걸 나눌 것. 세 번째는 짝꿍과 함께 파트너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연습할 것. 네 번째, 아래의 선언을 큰 소리로 읽어라. 선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다섯 번째, 그룹 나누기를 해라. 그룹별로 우리가 얻은 걸 서로 나누는 거. 여섯 번째, 성과를 나누어라.
7번째, 침묵하라. 침묵 속에서 2, 3분 정도 있게 하라. 모임 같은 거 할 때요. 뭐 명상하라 이런 말도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침묵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합니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꾸 저도 이런 책을 보고 마음을 공부하고 하는 거죠. 마음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이 책도 제가 오늘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넣지 않은 이유가 제가 이러쿵 저러쿵 사족을 붙이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는 마음을 공부하고 이렇게 명상을 해서 뭘 얻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분이 이런 집착을 놓아버리면서 죽기 살기로 집착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신적 자유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100만 달러 만들기에 착수를 했대요. 자, 깨달음은 어떤 것도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래요. 자, 돈을 벌어보는 거죠. 뉴욕의 실제 부동산에서 이걸 증명하기로 결정했대요. 1953년 그는 현찰 한 푼 없이 아파트 건물들을 사기 시작했다. 갑자기 재테크 이야기 됐죠. 시세에 따라 팔고 샀고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됐대요. 나는 실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돈 한 푼 없이 대출과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나는 23채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이게 왜 이 거래가 어렵지 않냐면 간단해요. 모든 판매자들이 팔기를 원했고 모든 구매자들이 사기를 원했다. 자,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나 팔기 싫어요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나는 이 조화가 우주의 법칙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아주 작은 노력으로 사고 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주가 조화롭기 때문에. 이분 나이가 190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0 몇 년도에 뉴욕 아파트를 투자해서 이제 많은 돈을 번 거죠. 갑자기 뒤에 아파트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스승님이 쓴 책 세도나 마음혁명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